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단길의 핵심 요충지 중 하나인 중국 간수성 둔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둔앙은 한 무제가 제위 시절 상업적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건설한 전략적 요충지로 약 10년간 공을 들여 건설한 후 현에 편입하면서 한나라의 정식 행정구역이 되었습니다. 이후 후한에서 당나라를 거치며 실크로드의 핵심 요충지로서 비단과 도자기, 옥을 비롯한 다양한 물품이 오가고 그와 동시에 문화와 종교도 이동하는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역사와 유적에 대해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둔앙시의 총 면적은 약 31,200제곱킬로미터로 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인 경상북도의 약 1.6배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사막과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거주 가능한 면적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둔앙의 인구는 약 18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춘천시 인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주요 거주 지역은 오아시스 주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대부분은 한족이지만 위구르족과 같은 소수민족도 소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둔앙이라는 이름은 한국식으로 도낭이라 읽습니다. 도는 후덕하고 신중하다는 뜻이며 황은 빛나고 번성한다는 뜻을 가집니다. 후하고 번성하는 도시라는 이름에서 둔앙이 고대 실크로드의 핵심 도시로 상업과 문화가 번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둔앙은 건조한 대륙성 기후를 가지며 연간 강수량이 40에서 100mm 정도로 매우 적습니다. 대부분의 강수는 여름철에 집중되며 여름에는 평균 기온이 30도 이상, 때때로 40도에 달할 정도로 뜨겁습니다. 반면 겨울에는 매우 춥고 평균 기온이 영하 9도 정도로 극단적인 기온 차이를 보이는 지역입니다. 둔앙시는 중국 간수성 서쪽 끝에 위치한 오아시스 도시로 고대 실크로드의 중요한 교역 거점이었습니다. 둔앙은 사막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지만 월하천이라는 지하수에 의해 유지되는 오아시스 덕분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교역과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아시스는 보통 사막지대에서 자연 강우가 아닌 지하수나 하천을 통해 형성되는데 둔앙 역시 타클라막한 사막과 고비 사막 사이에 위치하면서 월하천 덕분에 오아시스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월하천은 둔앙의 상징적인 자연 경관 중 하나로 초승달 모양의 호수를 뜻합니다. 월하천은 특히 둔앙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매력적인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호수는 명사산이라는 사막 언덕 기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명사산은 모래가 오는 산이라는 뜻으로 바람이 불 때 모래 언덕에서 소리가 나는 독특한 자연현상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아울러 둔앙 남쪽에는 쿨룬 산맥, 북쪽에는 텐샨 산맥이 있어서 동서는 사막이, 남북은 산악지대가 뒤섞인 독특한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적 위치는 둔앙을 실크로드 상에서 군사적 상업적 요충지로 만들었고 서역과 중국 본토를 연결하는 중요한 도시로 발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둔앙은 실크로드 상에서 북로, 중로, 남로가 갈라지는 중요한 교차점이었습니다. 북로는 텐샨 산맥 북쪽을 따라 서역으로 이어졌으며 중로는 타클라마칸 사막 북쪽을 지나 쿠차, 카슈가르로 연결되었고 남로는 타클라마칸 사막 남쪽을 거쳐 호탄과 야르칸드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경로는 동서 문화 교류와 경제적 상업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둔앙은 기원전 121년경 한나라 무제가 서역과의 교역을 활성화하고 북방 유목민족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건설한 군사 요충지입니다. 무제는 이 지역에 옥문관과 양관이라는 두 개의 중요한 관문을 설치했습니다. 옥문관은 둔앙 시내에서 북서쪽으로 약 98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당시 만리장성의 서쪽 끝으로 서역으로 통하는 주요 관문이었습니다. 옥문관을 통해 중로로 이어지는 실크로드 경로가 형성되었으며 이 관문을 통해 서역에서 옥과 같은 귀중한 자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옥문관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양관은 둔앙 시내에서 남서쪽으로 약 7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양은 남쪽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양관을 통과하면 실크로드 남로로 이어지며 상행과 외교사절, 군대가 이동하는 주요 경로로 이용되었습니다. 옥문관과 양관은 둔앙 이관으로 불렸는데 실크로드를 통한 교역과 외교,
군사활동의 중요한 통로로서 기능했습니다. 한편 그림에서 보이는 가육관은 14세기 후반 명나라 시기에 건설된 만리장성의 서쪽 마지막 관문입니다. 가육관은 행정적으로 둔왕시가 아닌 가육관시에 속해 있으며 서역과의 교역과 군사 방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실크로드 경로를 따라 많은 상인들이 가육관을 통과했으며 둔왕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서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요새였습니다. 둔왕의 또 다른 대표적 유적지는 막고굴입니다. 막고굴은 기원 후 366년에 처음 조성되었고 1000년에 걸쳐 불교 예술의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현재 약 735개의 석굴이 있고 이곳에는 수많은 불상과 벽화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막고굴은 불교 미술의 보고로 벽화에는 부처의 일생, 보살의 모습, 당시의 생활상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히 막고굴의 제17굴은 1900년 왕위안루라는 도교 도사가 수천 점의 불교 경전과 고문서를 발견한 장소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1907년 영국 탐험가 아우렐 스타인이 왕이안루에게 돈을 주고 약 7,000점의 유물을 가져갔고 이후 프랑스인 폴 펠리오도 7,000점의 유물을 프랑스로 가져갔습니다. 이때 폴 펠리오가 해초의 왕호 천축 국전을 가지고 갔습니다. 막고굴은 20세기 초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였고 현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둔왕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 그림에서 나온 후안융 선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안융 라인은 중국의 헤이룽장성 헤이허에서 윈난성 텅충을 잇는 가상의 직선으로 중국 내 동남부와 서북부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1935년 후안융이라는 역사 지리학자가 경제적 인구적 불균형을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후안융 라인은 중국 동남부가 전통적으로 농업과 상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인구 밀도가 높았고 서북부는 사막과 산악지대가 많아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음을 설명합니다. 실제로 후안융선의 동쪽에 현재 중국 인구의 약 94%가 집중되어 있으며 서쪽에는 나머지 6%의 인구만 거주하고 있습니다. 후안융 라인은 중국 내 인구와 경제적 발전의 불균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지리학, 인구학, 경제학 분야에서 널리 인용되고 있습니다. 둔왕은 역사를 거듭하며 많은 볼거리를 쌓은 도시이기 때문에 관광산업이 현재 둔왕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막고굴, 명사산, 오라천과 같은 역사적 유적지와 자연 경관은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해 불교 미술과 고대 실크로드의 흔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둔왕의 또 다른 경제적 기둥은 농업입니다. 사막 지역에 위치한 둔왕은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오아시스 주변에서 포도, 대추야자, 멜론 등 다양한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둔왕의 농업은 주로 오아시스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하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둔왕은 고대 실크로드의 중요한 교차점으로 동서양 문화가 교류하는 장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둔왕은 다양한 문화적 영향을 받아 독특한 지역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둔왕에서 발견된 수많은 불교 경전과 문서들이 당시 동서 문명의 교류가 얼마나 활발했는지 보여줍니다. 불교가 실크로드를 통해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파될 때 둔왕이 중요한 거점 역할을 했습니다. 막고굴에 보관된 불교 경전들이 그 증거이지요. 또한 실크로드를 통해 유입된 물품들, 특히 서역에서 들어온 향신료, 직물, 보석 등은 중국 상류층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때 둔왕이 물류의 중심에 있었음은 당연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둔왕은 단순히 중국의 국경 도시라기보다 동서양 문명이 만나는 문화적 교차점으로서 현재까지도 세계 각국의 학자와 관광객들이 그 역사와 문화를 배우기 위해 방문하고 있는 도시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